지금 많은 분들의 그 관심은 네. 김건희입니다. 이 김건희가 사실 윤 정권 몰락의 네. 그 핵심을 볼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또 바람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도주할 생각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 큰 관심사고 우리 저 백은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주 아직 궁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면 하겠죠. 그거는 뭐 할 생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김건희는 굉장히 악착스러운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예. 윤석열 이상으로 악착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쓸모가 없다고 보여지니까 이제 버릴 것 같고 당연히 예. 이제 버리면 살 길을 모색할 텐데 만약에 해외 도주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해외로 도주하거나 뭐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윤석열을 버리고 살 길은 없는지를 모색해 볼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뭐 최대한 정권 재창출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가 보기에도 야 이거 어차피 특검이 될 것 같은데 정권도 넘어갈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으면 역시 윤석열과 여기서 입장이 일치하는 거죠. 정권 재창출을 해서 나에 대한 처벌을 최대한 좀 줄여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결국엔 뭐 그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카드가 국민에게 어떤 마음을 얻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네. 이재명 악마화를 통해서. 그렇죠. 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깎이지 않고 계속 1위 구조를 유지한다면은 네. 그때 진짜 제2의 1, 2 테러를 작년 1월 2일 그 테러를 모색한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음모론이 될 텐데 뭐 이재명이 없는 게 가장 큰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암살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거하려는 것이 일단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방식을 또 쓰기는 어려울 수 있고 네. 법정에서의 사법살인을 기대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여의치 않을 사실 예. 여의치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방법은 흔들기밖에 없잖아요. 흔들기. 예, 내부에서의 어떤 이제 수박들을 동원해서 네.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 가지고 내부 수박들. 예, 대권대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내 수박들. 그렇죠. 근데 그런 민주당 방법. 내 수박들이 뭐 지금 뭐 이낙연 뭐 그리고 김경수 뭐 김동연, 임종석 이런 정도인데 뭐 김부겸까지 해서 네네. 있어 기대할 게 있나요? 뭐 사실은 기대할 게 없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그들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어떤 바탕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의 정치는 일부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던 시대를 지났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네. 국민들이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가장 큰 성과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그 예를 들면 민주당의 수박들이 득식을 됐을 때 네. 개혁 공천을 이끌어낸 힘은 이재명 대표 독단이 아니고 네. 뭐 결정이 아니고 국민들이 입당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뒤에 한 400만 정도가 입당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예. 엄청난 규모로 입당을 하면서 개혁 공천에 대한 압력을 넣었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강한 압력이 있었고 예. 이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개혁 공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흐름이 옛날처럼 위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는 예. 국민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정치인들은 제거될 수밖에 없다. 쉽게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면 예.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냥 일부 몇 명이 이재명 대표 흠을 잡는다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먹을 게 보이니까 참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 침을 흘리고 있는데 예. 그거는 개인의 그냥 꿈일 그 희망일 뿐이고 예. 이재명 대표를 날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대표적으로 네. 뭐 무슨 치욕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어요. 예. 그 지난
총선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네. 국민들이 당원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이 수박들을 다 그렇죠. 화채로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치웠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대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대승한 이유도 그 민심을 반영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아웃된 사람들이 겪은 치욕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봉창도 드리는 멘트를 날리는 김경수는 도대체 이 사람은 뭐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네. 윤석열의 탄핵은 네. 인용된다. 네. 헌재에서 예. 이거에 대해서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네. 암묵적으로. 예. 그러면 조기 대선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먹거리라는 거죠. 딱 눈앞에 이제 먹이가 나타난 거죠. 뭐 이제 이 후보로 선출돼서 본선에 나갈 가능성은 그게 인력 둘째치고 예. 일단 먹이가 딱 보이는데 네. 이게 먹을 거 있으면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네. 이재명 대표 했으면 방해를 받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게 많잖아요. 예. 기득권 세력들이 네. 우리한테 먹이를 나눠줄 것 같지 않다. 네. 이게 제일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예. 되든 안 되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극우 세력, 예. 수박들, 네. 그리고 한국 내에 어떤 민주 세력 내에 있는 기득권 집단들 네. 이해가 일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이재명 대표를 막아야 된다. 주야장창 얘기하세요. 우리 김태형 소장님이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무게 있게 듣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기득권대 네. 그 기득권 아닌 이재명 네. 이 대결 구도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그런 구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내란 진압을 원하고 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뺀 나머지 모두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지 못하게 또는 대통령 당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일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어쩌면 사법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 쪽이니까.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제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못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무리해서 제거 당한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나중에 대통령 되셨어요. 되죠. 네. 근데 지금 누구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이 친문들 말이죠. 이 친문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란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와가지고 통합하라 화합하라 이러면서 김경수, 김부겸 끌어안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은데. 글쎄 말이에요. 또 먹거리가 보이니까. 먹거리가 보여. 아니 그 양반 대통령까지 한 분이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합니까?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저는 양정철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배우에서 지금 또 장난질한다.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게 일종의 세력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요청했겠죠. 이재명 대표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또 매사이 매번 평산마을 가면은 문 대통령이 청구서를 내밀어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 민주당 아닌 다른 당 조국혁신당이겠죠. 끌어안아라 함께 나눠 가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극우 언론이 보도를 해서 사실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썰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의 그 어떤 포용 통합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악마와의 일조하는 발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너로는 안 돼. 너 때문에 통합과 포용이 안 되는 거잖아. 너 지금 통합의 정치를 안 하고 있잖아. 이런 이미지를 씌우는 게 된단 말이에요. 너 일극체제잖아. 독재하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점이 내란 진압에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냐는 아주 역사적인 분기점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윤석열을 하나 탄핵하고 구속시킨다고 내란이 진압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이 광범위한 내란 세력들이
지금 남아 있고 네. 이 세력들이 있는 한 한국은 항상 위태로울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고 진압하는 것이 그래요. 시대의 초미의 과제인데 네네네. 지금 그러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엉뚱한 데다 총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수, 임종석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 이제 사실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따로 네. 놀다가 또 틱틱 저 문재인한테 저 견제고 날리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X86 세대 임종석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득권 연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분 인정해주고 그래서 네. 저 임종석이를 비서실장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 X86과 친문이 함께 온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지분의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재명에 대해서 어쩌면 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좀 보라고. 우리 좀 만들어줘. 또는 뭐 우리 먹거리를 좀 남겨줘. 뭐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지난번 있는데. 공천 때 우리 밀어낸 거 사과야. 응? 치욕을 느꼈어 우리가. 지금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밀어낸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국민들이 밀어낸 거예요. 국민들이 당원들이. 밀어냈으니까 아들아. 아이고. 참. 그럼 국민들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를 밀어냈다고? 아이고 이렇게 늙어서 추하게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그 트럼프가 이제 관세로 네. 그 우방들 그렇게 계속해서 뭐 협박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또 아침 보도를 보니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네. 관세를 터무니없이 올리기로 한 거를 한 달 유예하기로 했어요. 네, 멕시코하고 캐나다만. 이 중국한테도 뭐 연락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24시간 안에 연락한다 그랬죠. 네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관세 트럼프의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협박이 협박 수단이다. 그래서 원하는 걸 얻어내고. 예. 그러니까 사실 단속과 펜타닐 유입. 요것이 주 관심사였는데.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멕시코에서 네.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야 너희들 단속해. 이민자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마약 단속해. 어.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서 예. 1만 명 이상을 투입해서 예. 국경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요. 네. 이거 얻어내니까 이제 한 달 유예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협상의 어떤 하나의 그 도구로 관세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예. 또 한 가지는 바로 시행했을 때는 예.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미국의 산업부터 예. 제대로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사재기까지 생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입산 물품의 관세가 붙으면 비싸지니까 그렇지. 미리 사놓으려는 예. 그런 사재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 가지 분명한 건 굉장히 저돌적인데요. 밀어붙이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네. 윤석열 같이 하지는 않아요. 윤석열처럼 무식하게 개엄 때리고 그러진 않아요. 예. 타협합니다. 트럼프는 나름대로. 예. 그걸 잘 보여줬던 게 북과의 협상 과정이었죠. 김정은이 그 트럼프한테 예쁘게 보일 일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가 유엔에 가서 예. 북의 화형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북을 거의 불바다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노망 들린 노인나라나 하여튼 도타하더라 그러면서 트럼프를 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공갈 협박을 했는데 강력한 저항에 타협을 해서 북미 협상을 시작하죠. 네네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네네네. 이거 부딪히면 답이 없네. 네. 협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저돌성이 있긴 있지만 강력한 저항이나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는 또 능수능란하게 수정도 하는 그런 약간 실용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트럼프야말로. 트럼프.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을 상대로도 뭐 어마어마하게 협박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갈 협박 하겠죠. 그럴 때 윤석열은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뭘 더 드릴까요? 뭘 더 드릴까요? 그렇죠. 다 드리겠습니다. 이럴 텐데 네. 다음 대통령은 그런 상대방의 협상술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스트롱맨이 사실 필요하다고 봐야죠. 그렇지.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예. 트럼프가 또 스트롱맨을 좋아해요. 예. 김정은이 스트롱맨 아닙니까? 예, 야들야들한 사람 싫어합니다. 예. 어리버리한 사람도 싫어하고. 아벨을 싫어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강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나와서 네. 미국에게 할 말도 하고 네. 당당하게 맞서면 네.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최대한 실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예. 자, 김태형 소장님과 오늘도 아주 달큰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